자, 일단 이미지를 만들어 보기 제가 올려놨어요. 도커 이미지 만들기. 자, 도커로, 그러니까 도커 컨테이너가 이미지로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컨테이너를 실행시킨 다음에 컨테이너에서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 작업이 완료된 컨테이너를 그 상태 그대로 이미지, 스냅샷 뜰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커 파일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스크립트 형식으로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식을 어떻게 쓰냐면, 보통은 도커 파일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하나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 도커 파일로 제작된 이미지에서 뭔가 좀 더 추가적인 작업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시면 컨테이너로 띄워서 작업하신 다음에 이 커밋을 이용해 가지고 반영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엔진X 같은 경우는 엔진X를 돌리기 위한 많은 부분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만들 때는 엔진X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이미지를 여러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이 원본 이미지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주 기본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 올려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커 파일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초안을 이미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컨테이너로 올린 상태에서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도커 파일을 이용하는 걸로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도커 파일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럼 이 도커 파일에다가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스크립트를 적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도커 엔진이 요거를 읽어서 요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방식이에요. 자,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제 공식 문서 볼 줄 알아야 된다. 일단 올려놨고요. 우리가 이제 사용할 이 스크립트 명령어들이 있는데, 명령을 하기보다는 이제 지시어죠, 지시어. 지시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from이라는 지시어는 뭐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이런 건데, 자, 나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 여기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당장은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도커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야 한다. 자, 그럼 도커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 위치는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우리의 작업 폴더에다가 보통은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만들게요. 도커 파일인데 대소문자 구분해 주시고, 이름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요거는 복사해도 되지만 하나씩 우리가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from이라는 지시어를 써주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이 이미지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이미지가 뭐였는지, 도커 이미지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정확한 말은 컨테이너 이미지. 자, 얘는 하나의 운영체제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이스가 되는 운영체제를 우리가 여기서 정해줘야 돼요. 베이스가 되는 운영체제 이미지를 토대로 만듭니다.
이 운영체제 이미지는 뺄 거 다 빼고 진짜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넣은 이미지가 될 겁니다. 아주 작은 용량에. 왜냐면 이제 우리가 정말 특수한 목적으로 딱 어떤 우리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만 돌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운영체제에 많은 패키지나 라이브러리가 필요 없고요. 우리가 돌리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것만 추가시켜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핵심 코어 이미지 하나만 이용해서 보통은 만들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실습을 할 때는 요거 좀 사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엔진엑스가 설치되어 있는 이 데비안 리눅스 요거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더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보셔서 잠깐 나갈게요. 저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엔진엑스라는 이미지는 142메가입니다. 이 정도면 용량이 꽤 큰 거예요. 원래 우리가 사용할 아무것도 없는 운영체제 이미지는 보통 알파인 리눅스라고 해가지고 뺀 거 다 빼서 8메가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거기다 쌓아 올려 나가는 방식인데, 근데 이제 너무 사용할 게 너무 없어가지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쉘 스크립트도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해만 하시고 우리는 있을 거 다 있는 이 엔진엑스 이미지, 데비안 리눅스 기반의 엔진엑스 이미지를 토대로 위에다 쌓아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이 프롬은 반드시 들어가야 처음에 어떤 이미지를 기반으로 새 이미지를 만들 건지 그 기반 이미지를 정해주는 건데, 저희는 이제 엔진엑스 가지고 있는 엔진엑스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제작할 때 실행할 명령 가 이제 run이에요. run이라는 지시어는 명령어를 적어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mkdir은 폴더를 만들라는 명령어죠. 새로 하나 열게요. mkdir 하고 뒤에다가 만들고 싶은 폴더 이름을 정하죠. 그럼 테스트라는 폴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명령 이거를 이제 우리 이 기반 이미지의 엔진엑스는 테스트라는 폴더가 없겠죠. 당연히 지금 제가 생각해낸 거니까. 이 엔진엑스는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든 쪽에서는 테스트란 폴더를 만들어 놓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만약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엔진엑스 이미지에다가 거기 기반에다가 테스트란 폴더를 새로 생성한 이미지를 새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도커 파일에다가 여기 있구나. 만약 필요한 게 있으면 네가 명령어를 통해서 구축을 해라 이거예요. 그럼 난 테스트라는 폴더가 필요해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mkdir 테스트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루트에다 만들 거면 이렇게 해야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보통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대괄호로 쳐가지고 공백과 공백을 컴마를 이용해서 구분을 하는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mkdir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명령어가. 그러면은
요렇게 배열 형태로 하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해야 되는, 이미지를 제작할 때 실행해야 될 명령어가 여러 개 있으면은 이 런을 여러 개 해주시면 돼요. 대시 P는 그 한 번에 만들어주는 옵션이죠. 자, 그 다음에 웹 사이트 1 퍼블릭. 이것도 원래 엔진엑스 이미지는 없겠죠. 근데 내가 새로 만드는 이미지에는 테스트란 폴더도, 요 퍼블릭이라는 폴더도 가지고 있는 상태의 이미지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파일을 이건 무슨 말이죠? 엔진엑스라는 기반 이미지에는 애초에 테스트라는 폴더도 없고요, 요런 폴더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미지에서는 요거를 기반으로 요 명령어 두 개를 실행해서 테스트란 폴더랑 요런 폴더가 생기겠죠. 근데 그러니까 폴더만 만들면 안에 파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호스트 PC에 있는 어떤 파일을 정해줘서 이미지가 만들어질 때 그 이미지 안에다 넣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opy라는 직관적인 지시어죠. 복사해라 라는 뜻이고요. 여기가 이제 호스트 PC고요, 여기가 컨테이너예요. 자, 그럼 호스트 PC에서 내가 원하는 경로를 적어주면 되겠죠. 파일이 있는 자, 우리가 이걸 이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컨텐츠 폴더로 만든 거잖아요. 아까는 우리가 이제 볼륨으로 연결을 한 거고, 지금은 볼륨 같은 거 없이 그냥 이미지 자체에다가 우리 이 경로, 이 폴더랑 컨텐츠를 아예 넣고 이미지를 만들자라는 거죠. 그럼 그 이미지를 통해서 컨테이너를 만들면 우리가 굳이 볼륨 같은 거 하지 않아도 파일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다가 컨텐츠 폴더인 홈에 유저 1에 워크에 HTML이 우리 컨텐츠 폴더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도커 파일이 있는 위치가 어디였냐면 홈에 유저 1의 워크였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 도커 파일 저장을 안 해서 아직 안 생겼습니다. 일단 그냥 이렇게 절대 경로로 할게요. 먼저. 자, 그러면 여기가 복사 대상이 되는 파일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다가는 컨테이너에 특정 폴더, 이쪽에 있는 파일이 복사되어야 하는 경로를 지정해 줍니다. 저는 이제 여기다가 하기로 했잖아요. 웹 사이트 1 퍼블릭. 됐죠? 자, 그 다음에 카피를 하나 더 할게요. 왜냐면 설정 파일도 복사해야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정 파일. 그래서 홈에 유저 1에 워크에 폰트. 이 작업 필드 두 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HTML, 여기는 콘텐츠 폴더고요. 폰트, 여기는 설정 파일 폴더. 얘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컨테이너에 etc nginx 폰트.t
그럼 우리가 이제 작업했던 여기서 작업했던 파일이 여기로 복사가 될 거고요. 여기서 작업했던 파일이 여기로 복사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이미지는 이제 이런 폴더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폴더. 그리고 이런 폴더에는 원래 우리가 호스트 PC에서 작업했던 내용 파일들이 들어있겠죠. 자, 이 정도로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줍니다. 자, 그럼 도커 파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자, 이제 이 도커 파일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도커한테 야, 이 도커 파일 줄 테니까 요거대로 이미지 만들어 라고 시켜야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빌드라고 해요. 빌드. 그래서 빌드 명령어는 이렇게 치면 됩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도커 빌드 키 옵션 주셔서 이 태그 이름을 정해 주셔야 돼요. 자, 이미지 이름은 말 그대로 이미지 이름입니다. 요거죠, 요거. 근데 이제 엔진엑스는 있으니까 요거를 제가 my 엔진엑스라고 한번 지어볼게요. 그 다음에 땡땡 하고 나서 뒤에다 태그 이름을 적어야 돼요. 태그 이름. 태그 이름은 보통 버전을 많이 표시합니다. 버전. 제가 일단 1.0이라고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띄고 여기에다가는 도커 파일,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 도커 파일을 알려줘야 돼요. 위치를. 보통 홈에 아까 유저 1에 워크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현재 내가 있는 폴더가 딱 여기죠. 그래서 제가 현재 폴더를 표현할 때는 점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현재 내가 있는 위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거 제 생각에는 도커 파일이 있는 곳 기준으로 경로를 짜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꿀게요. 점의 의미는 아까 홈에 유저 1에 워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에러 없이 잘 됐고요. 스텝을 총 5스텝으로 해서 요거 한번 실행해서 만들고, 요거 실행해서 적용하고, 요거 실행해서 적용하고, 카피. 자,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실 때는 도커 이미지스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원본이었고요. 우리가 기반으로 삼은 이미지였고요. 요게 우리가 방금 만든 이미지, 새로 만든 이미지. 자, 한번 요거 실행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하나 걸려있는 거고, 요거는 지금 이 엔진X라는 이미지로 만든 컨테이너고, 이제 우리가 만든 이미지로 컨테이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커런 옵션 D. 자, 네임은 앱2로 할게요. 앱1은 있으니까. 포트 포워딩도 해주겠습니다. 대시 RM 해서 스톱하면 알아서 지워지도록. 자, 그리고 볼륨 같은 거 필요 없죠. 어차피 이미지 안에 우리가 다 복사해 놨으니까. I 엔진X 땡땡 1.0. 보시면 이제 F2가 걸려있죠. 우리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F2 컨테이너에 들어가 볼게요. 도커 EXEC IT 옵션 주시고, 대상은 F2, 거기에 대시 프로그램을 실행해라. 그러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ls 하시면 테스트란 폴더가 있죠. 원래 엔진X 이미지로 보시면 없어요, 이거. 근데 저희가 이걸로 만든 거죠. 당연히 이것도 있겠죠. 웹 찾아볼까요? 여기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사이트 1이 있고요. 들어가면 퍼블릭이 있고요. 들어가면 a.html, b.html, index.html이 들어있는 상태로 시작이 되죠. 요거는 우리가 요걸로 카피를 한 거니까 여기 호스트 PC에 있는 HTML 폴더에 있는 파일을 컨테이너에 여기 넣어준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설정 폴더를 가보시면은 우리 거 작업 폴더에 있는 내용으로 덮어 씌워졌어요. 한번 볼게요. 자, etc의 엔진X 그 다음에 conf.t 보면은 이거 잘못 들어갔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V 호스트만 들어가야 돼요. 폴더 전체가 들어가 버렸죠. 자, 요거는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default.conf랑 여기 vhost.conf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엔진X가 통째로 들어가 버렸죠. 요거는 좀 바꿔줄게요. 일단 나갑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잘못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지는 도커 파일을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다시 도커 파일 들어가셔서 자, 이제 실수한 부분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해서 도커 파일을 수정을 하셨으면 이제 저장하신 다음에 나오시고 빌드를 다시 하시면 돼요. 빌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수정이 됐고요. 자, 그러면 다시 런을 해봐야겠죠? 일단 꺼주고 PS에서 꺼줘야겠죠. 이거 스톱 F2. 그 다음에 다시 아까 키보드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은 아까 실행했던 걸 다시 찾을 수 있잖아요. 됐죠? 자, 이번에 잘 들어가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설정 파일에 있는 etc의 엔진엑스 컴프.d vhost가 잘 들어가 있죠. 내용을 보시면 8099로 잘 들어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F2번, F2 우리가 방금 만든 이제 우리 이미지로 실행한 엔진엑스죠. 8032로 접근하면 되고요.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볼륨을 이용하지 않고 작업 폴더에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버리는 방법이 있다. 자, 그럼 뭘 많이 쓸까요? 작업을 여러분들이 컨테이너를 처음에 이제 작업을 하실 때는 보통 이제 볼륨을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호스트에서 작업을 하고 그럼 바로 컨테이너에 적용이 되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커밋을 이용해가지고 저장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이미지를 그렇게 우리가 기반 이미지를 통해서 최초 이미지를 만들고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볼륨을 이용해서 작업을 계속해요. 그러다가 이제 완성문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서비스 컨테이너가 어느 정도 완성본이 나오면 이거를 다시 이미지로 떠서 공유를 합니다. 이거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자, 이제 요거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드실 때는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발자나 누군가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이제 걔네들만의 컴퓨터가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 사람도 이제 도커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만들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라는 거는 뭐 이미지를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도커 허브라는 데, 도커 허브라는 서버에서 여기 무수히 많은 이미지들이 있죠. 다운로드 받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컨테이너를 이렇게 여러 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중에서 내가 이제 특정 컨테이너 하나를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죠. 그러면 분명히 이 최초의 이미지랑 내가 작업한 컨테이너는 생김새가 달라질 거예요. 계속. 근데 혹시라도 내가 이거를 날려버리게 되면 내가 작업해둔 내용이 다 초기화되니까, 그래서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자, 이거 예시니까 하나만 남길게요. 이렇게. 이게 이미지고 이게 컨테이너입니다. 두 개의 차이는 이제 아시죠? 얘가 원본, 얘가 복사본.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활발하게 작업을 하다가 파일 내용도 막 변경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컨테이너에 일일이 우리가 들어가는 게 귀찮으니까 내 로컬 PC에 볼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보통 마운트 볼륨을 많이 쓰겠죠. 마운트 볼륨으로 컨테이너랑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막 여기서 작업을 하면 여기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작업한 게 여기 반영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작업을 마무리했어요. 이 마운트 작업, 그러니까 마운트 볼륨에다가 막 그 콘텐츠 작업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럼 마무리가 된 이 컨테이너를 이 개발자가 자신의 컴퓨터로 외부에 공개를 하진 않습니다. 보통 어디에다 하냐면 이 컨테이너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서버가 있습니다. 운영 서버.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이관을 해야 돼요. 직접. 자, 근데 컨테이너라는 거는 그 뭐랄까 프로세스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위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옮길 수가 없어요. 메모리에 있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딱 요 모양, 내가 마무리한 컨테이너의 그 모양을 그대로 이미지로 떠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버추얼박스에서 얘네들 스냅샷 이렇게 뜨듯이 딱 이 생김새 그대로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떠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를 도커 허브에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 서버 쪽에서 얘를 좌표 찍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얘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만들겠죠. 요런 식으로 여기서 작업했던 거를 운영 서버로 이렇게 옮기는 거. 이걸 배포라고 해요. 배포. 이 배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로 떠야 된다. 물론 이미지로 안 뜨고 뭘 해도 되냐면, 아까 우리가 작성한 이 도커 파일을 그냥 줘도 됩니다. 도커 파일을 주면은 이제 도커 파일을 이용해서 얘가 아예 여기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이미지가 너무 커가지고 조금
올렸다가 복사해서 다운로드 받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으면은 이런 방법도 써요. 도커 파일을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또 파일 내용을 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복잡할 수가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이미지 떠가지고 이미지 올려서 이미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을 많이 써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작업을 내가 활발히 하면서 컨테이너에 막 계속 변경사항이 많이 적용이 돼야 되면은 볼륨을 이용하면서 작업을 그때그때 최신화 시키는 거고요.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해당 내용을 그 컨테이너 상태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걸 그대로 다시 이미지 파일로 떠가지고 서버에 업로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 서버에서는 이 좌표 찍어가지고 그냥 다운로드만 하면 돼요. 풀로 땡기면 되죠. 풀. 그래서 이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뜬 거고요. 자,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이미지까지는 만들었죠. 도커 파일을 이용해서 이 이미지까지 만든 거예요. 이거. 자, 그럼 이제 10분 쉬었다가 실제로 우리가 만든 이 이미지를 도커 허브에다가 올리고요. 도커 허브에 올라가 있는 우리 이미지를 다시 다운로드 풀로 땡겨오는 거를 해봐야겠죠.